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투는 멈췄고 국경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휴전 이틀째 밤, 그 조용함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폭발도 총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전쟁은 멈췄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알아챘고 누군가는 그 정보를 조용히 넘겼으며 누군가는 단 한 번의 판단으로 휴전의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영상은 전투가 아니라 72시간 동안 벌어진 계산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균열이 시작된 순간을 보여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 국방부 전략분석실에서 근무하던 소반 나타나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저는 전쟁이 끝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그날 오후 2시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전략분석실에서 12년을 일했습니다. 제 업무는 태국군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상황실 스크린에는 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휴전합의 서명 완료. 회의실에 앉아있던 14명이 그 문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차관보가 입을 열었어요. 2025년 12월 27일 정오부터 72시간 동안 휴전합니다. 72시간. 정확히 3일이었습니다. 12월 30일 정오까지. 누군가 계산했어요. 저는 회의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전 합의문이 거기 있었어요.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합의문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1조 양측은 즉각 모든 무력 충돌을 중단한다. 제2조 72시간 동안 공중 및 지상 확전을 금지한다. 제3조 조건 충족 시 억류 중인 인원을 송환한다. 제4조 민간인 보호 및 인도적 접근을 보장한다. 제5조 향후 대화 채널 유지에 합의한다. 저는 제3조를 다시 읽었습니다. 조건 충족 시 억류 중인 인원을 송환한다. 당시 태국이 억류하고 있던 캄보디아 군인은 18명이었어요. 회의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송환 대상 캄보디아 군인 18명. 억류 기간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 155일. 송환 조건 72시간 휴전 유지. 155일. 5달 넘게 그들은 태국에 있었어요. 작전 참모가 물었습니다. 조건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법무참모가 합의문을 펼쳤어요. 72시간 동안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문서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국방차관보가 말했어요. 12월 30일 정오까지만 버티면 18명이 돌아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 명단이 있었어요. 국방차관보, 작전참모, 정보참모, 법무참모, 외교참모, 그리고 전략분석실에서는 저 혼자였습니다. 오후 3시, 정보참모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의 전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태국군 출격 횟수, F-16 327회, 그리펜 92회, T-50TH 93회, 총 512회, 512회, 20일 동안 하루 평균 25회 출격이었습니다. 사용된 무기. 정보참모가 계속 읽었어요. 한국산 KGGB 유도폭탄 약 250발, 이스라엘산 리자드 약 130발, 명중률 95% 이상, 95%. 우리 측 피해. 정보참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휘소 7개소 파괴, 탄약고 11개소 파괴, 통신시설 14개소 파괴. 저는 그 숫자들을 듣고 있었어요. 민간 피해는? 국방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정보참모가 대답했어요. 태국군은 민간 시설을 타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당시 판단은 명확했어요. 태국은 지상전 확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계산을 끝낸 겁니다. 왜 멈췄습니까? 한 참모가 물었어요. 정보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더 이상 타격할 군사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정보참모가 스크린을 바꿨어요.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태국 방산협력 현황. 저는 그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사용한 T-50TH 훈련기는 한국산입니다. 정보참모가 설명했어요. 2015년 4대, 2017년 8대 추가 도입, 총 12대를 보유 중입니다. KGGB 유도폭탄도 한국산입니다. 사거리 100km, 명중률 95% 이상. 우리 방공망 밖에서 타격 가능합니다. 방공망 밖. 우리가 가진 중국제 KS-1C 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50km였어요. 태국의 KGGB는 100km 밖에서 날아왔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 함정 한 척이 타이만 인근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입니다. 정보참모가 덧붙였어요.
태국과의 방산협력 및 훈련 목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 해군. 저는 그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대구급 호위함, 타이만 해상 작전 중. 목적 태국과 방산협력 및 연합훈련. 위치 캄보디아 국경 기준 약 150km. 150km. 먼 거리였습니다. 오후 4시. 회의가 계속됐어요. 법무참모가 말했습니다. 휴전 합의문 제2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72시간 동안 공중 및 지상 확전을 금지한다. 그가 읽었어요. 확전이라는 표현입니다. 법무참모가 강조했어요. 공격이 아니라 확전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확전은 규모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법무참모가 설명했어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차관보가 물었어요. 정찰입니다. 법무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정찰은 공격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태국도 정찰을 계속할 겁니까? 작전참모가 물었습니다. 정보참모가 대답했어요. 네. 오늘 오후에도 F-16 두 대가 국경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고도 6,000m, 우리 영공 밖입니다. 우리도 정찰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법무참모가 합의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합의문에는 정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럼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금지되지 않은 행위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회의록, 검토 사항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찰 행위의 법적, 지휘 합의문상 명시적 금지 없음. 태국군 정찰 활동 계속 중. 대응 방안 추후 검토. 오후 5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국방차관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72시간입니다. 12월 30일 정오까지. 그 시간만 넘기면 18명이 돌아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어요. 스크린에는 시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휴전 시작 2025년 12월 27일 12:00시. 경과 시간 5시간 30분. 남은 시간 66시간 30분. 66시간 30분.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당직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태국군 항적 포착. 위치는 국경선 40km, 고도 6,000m. 기종은 F-16으로 추정됩니다. 정찰이었어요. 시간은 제가 물었습니다. 오후 6시 15분입니다. 저는 기록했어요. 첫 번째 정찰 오후 6시 15분. 오후 8시 40분.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국군 항적 재포착. 위치는 국경선 45km, 고도 6,000m. 같은 패턴이었어요. 오후 10시 5분. 세 번째 보고였습니다. 태국군 항적 포착. 저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오후 6시 15분. 두 번째 오후 8시 40분. 세 번째 오후 10시 5분. 평균 2시간 간격이었어요. 당직 장교가 물었습니다. 보고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휴전 합의문에는 정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태국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고도 6,000m, 국경선 40km 밖.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당직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놈펜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평온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상황실은 조용했어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시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경과 시간 11시간. 남은 시간 61시간. 61시간.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72시간. 그 시간만 넘기면 됐습니다. 18명이 돌아올 겁니다. 당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상황실 조명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당직 근무자 2명만 남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크린의 시계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남은 시간 61시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2시간만 기다리면 됐으니까요. 12월 27일 밤 11시 30분. 상황실에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당직 장교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태국군 항적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45분. 회의실에 8명이 모였어요. 국방차관보, 작전참모, 정보참모, 법무참모, 그리고 전략분석실에서 저를 포함해 2명이었습니다. 국방차관보가 물었습니다. 현황을 보고하십시오.
정보참모가 스크린을 켰어요. 휴전 시작 후 현재까지 포착된 태국군 항적입니다. 오후 6시 15분 첫 번째, 오후 8시 40분 두 번째, 오후 10시 5분 세 번째, 현재 시각 네 번째 포착 중입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국경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항적의 위치는 국경선 40km 외곽입니다. 정보참모가 설명했어요. 고도는 6,000m. 우리 영공 침범은 없습니다. 패턴은? 국방차관보가 물었습니다. 평균 2시간 간격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당시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 의견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작전참모, 이건 체계적인 정찰입니다. 정보참모, 휴전 시작 후 네 번째입니다. 법무참모 하지만 합의문 위반은 아닙니다. 법무참모가 합의문을 펼쳤어요. 제2조를 보십시오. 그가 읽었습니다. 72시간 동안 공중 및 지상 확전을 금지한다. 정찰은 확전이 아닙니다. 법무참모가 강조했어요. 그럼 우리도 정찰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참모가 대답했어요. 국방차관보가 작전참모를 받습니다. 가능합니까? 작전참모가 대답했어요. 전투기는 불가능합니다. 항공, 전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인기는 가능합니다. 수량은 CH-4 군용 드론 11대, TV-2 군용 드론 5대, 상업용 소형 드론 234대, 총 250대입니다. 250대.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있었어요. 250대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까? 국방차관보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작전참모가 대답했어요. 군용 드론 16대는 국경 정찰용입니다. 상업용 드론 234대는 예비 전력입니다. 고도는? 군용 드론은 3,000m, 상업용 드론은 500m에서 2,000m. 위치는? 국경선 5km 내측입니다. 작전참모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우리 영공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국방차관보가 저를 봤어요. 위험 요소를 지적하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말하십시오. 250대는 규모가 큽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태국이 이것을 단순 정찰로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법무참모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우리 영공입니다. 합의문에는 자국 영공 내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은 우리가 합니다. 법무참모가 말했습니다. 국방차관보가 물었어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의록 표결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드론 투입 안건. 찬성 7, 반대 1. 저 혼자였습니다. 결정됐습니다. 국방차관보가 말했어요. 내일 새벽 무인기를 투입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당시 시각은 12월 28일 0시 30분이었어요. 휴전 시작 후 12시간 30분. 남은 시간 59시간 30분. 12월 28일 새벽 5시 30분. 드론 투입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상황실에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준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군용 드론 16대, 이륙 준비 완료. 상업용 드론 234대, 점검 중. 작전참모가 보고했어요. 새벽 6시에 순차 이륙합니다. 소요 시간은 군용 드론 16대는 20분, 상업용 드론 234대는 40분, 총 60분입니다. 60분. 새벽 6시, 첫 드론이 이륙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CH-4 이륙, 고도 3,000m로 상승 중. TV-21 이륙, 하나씩 이륙했습니다. 새벽 6시 20분, 군용 드론 16대가 모두 이륙했어요. 상업용 드론 투입 시작. 작전참모가 말했습니다. 작은 드론들이 하나씩 날아올랐어요. 새벽 7시, 마지막 드론이 이륙했습니다. 전 기체 이륙 완료. 작전참모가 보고했어요. 총 250대.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7시 5분. 휴전 시작 후 19시간 5분. 남은 시간 52시간 55분. 당시 기록에 따르면 드론 배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군용 드론 16대 고도 3,000m, 국경선 3km. 상업용 드론 234대 고도 500에서 2,000m, 국경선 5km. 전 기체 캄보디아 영공 내. 제가 물었습니다. 태국의 반응은? 정보참모가 대답했어요. 아직 없습니다. 새벽 7시 15분.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국 방공 레이더 6기 동시 가동. 정보참모가 말했어요. 평소에는 몇 기입니까? 국방차관보가 물었습니다.
2, 3기입니다. 6기. 새벽 7시 20분. 두 번째 보고였습니다. 태국 측에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내용은 정보참모가 읽었어요. 캄보디아 영공 내 다수 항적 탐지. 휴전 합의 정신 준수 요청. 추가 정보 요청. 추가 정보.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있었습니다. 새벽 7시 30분. 세 번째 보고가 들어왔어요. 태국 측 경고 메시지 재발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새벽 7시 45분. 네 번째 보고였어요. 태국 측 경고 메시지 3차 발신. 국방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답신했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답신하십시오. 국방차관보가 지시했어요. 법무참모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 답신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캄보디아 영공 내 정찰 활동. 휴전 합의문 범위 내 활동. 공격 의도 없음. 새벽 8시. 다섯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국제 언론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참모가 읽었어요. 로이터 캄보디아 영공 내 다수 드론 활동 포착. BBC 태국, 캄보디아의 설명 요구. 알자지라 휴전 이틀째, 긴장 재고조. 긴장 재고조. 저는 그 표현을 듣고 있었어요. 새벽 8시 20분. 여섯 번째 보고였습니다. 태국 공군 F-16 2대 긴급 발진. 회의실이 긴장했어요. 위치는? 국방차관보가 물었습니다. 국경선 40km. 정보참모가 대답했어요. 고도 6,000m. 선회 비행 중입니다. 무장은? 확인 불가입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F-16 2대. 새벽 8시 15분 발진. 위치 국경선 40km 외곽. 고도 6,000m. 행동 선회 비행. 저는 다른 보고를 보고 있었어요. 정보 출처 한국해군 함정. 한국해군. 정보참모가 설명했습니다. 타이만 인근 해상에서 활동 중인 한국 대구급 호위함입니다. 해당 함정의 레이더가 우리 드론을 탐지했습니다. 탐지 시각은 새벽 5시 45분입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우리 첫 드론이 이륙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15분 전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보참모가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 대구급 호위함 레이더 재원입니다. 탐지 거리 최대 200km. 동시 추적 250개 이상. 200km. 우리 국경에서 150km 떨어진 해상이면 충분한 거리였어요. 탐지된 정보는 정보참모가 문서를 읽었습니다. 총 항적 250개. 분류 군용급 여력석계. 소형급 234개. 최초 탐지 새벽 5시 45분. 고도 500m에서 3000m. 위치 캄보디아 영공 내. 정확한 숫자였어요. 우리가 투입한 것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 정보가 태국에 전달됐습니까? 네. 정보참모가 대답했어요. 새벽 6시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시간을 다시 봤습니다. 새벽 5시 45분 한국 함정 탐지. 새벽 6시 태국의 정보 전달. 새벽 6시 우리 첫 드론 이륙. 한국은 우리가 드론을 띄우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9시. 일곱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내용은 확인 중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드론 250대가 여전히 비행 중이었습니다. F-16 2대가 국경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어요. 휴전 시작 후 21시간. 남은 시간 51시간. 국방차관보가 물었습니다. 드론을 회수해야 합니까? 법무참모가 대답했어요.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합의문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기와 위반은 다릅니다. 법무참모가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여덟 번째 보고였어요. 국제 언론 보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참모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현재까지 23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23개. 주요 표현은 휴전 위반 가능성, 드론 도발, 긴장 고조. 저는 그 단어들을 듣고 있었어요. 도발, 위반 가능성.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여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찰. 오전 10시. 아홉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이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방차관보를 받습니다. 그는 법무참모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법무참모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찰입니다. 우리 영공 내 활동입니다. 합의문 위반이 아닙니다. 국방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250개의 항적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F-16 두 대가 여전히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휴전 시작 후 22시간, 남은 시간 50시간. 저는 창밖을 봤어요. 프놈펜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국방차관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건 정찰입니다. 회의실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스크린 속 250개의 항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태국 외교부에서 첫 공식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통신병이 문서를 읽었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발신 태국 외교부, 수신 캄보디아 외교부, 제목 휴전 합의 이행 관련. 일시 2025년 12월 28일 10시 15분.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오전 캄보디아 영공 내 다수 무인기 활동 확인. 탐지 시각 0545C. 탐지 출처 복수 레이더 시스템. 확인된 항적 총 250개.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있었어요. 세부 분류 군용급 16개, 소형급 234개. 최초 탐지는 한국 해군 함정 레이더에 의해 이루어짐. 이후 태국 방공 레이더로 교차 검증 완료. 한국 해군 함정. 통신병이 계속 읽었습니다. 제공된 데이터 항적 좌표, 고도 정보, 이동 방향, 탐지 시각. 해당 데이터는 태국 자체 레이더 정보와 일치.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한국 함정이 제공한 건 데이터였습니다. 판단은 태국이 내렸어요. 태국 정부는 해당 활동이 휴전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휴전 조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할 것임. 휴전 조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 통보문은 총 3페이지였어요. 첫 페이지는 사실 확인. 두 번째 페이지는 데이터 상세. 세 번째 페이지는 판단과 조치. 통신병이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캄보디아 측의 공식 입장을 24시간 내 요청함. 문서가 끝났어요. 상황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휴전 시작 후 22시간 30분. 남은 시간 49시간 30분. 오전 11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12명이 모여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태국의 입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법무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합의문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공 내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외교참모가 말했어요. 그건 태국의 해석입니다. 법무참모가 반박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보참모가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43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43개. 주요 표현을 보고하십시오. 정보참모가 읽었어요. 로이터 캄보디아 드론 투입으로 휴전 위반 가능성. BBC 태국 휴전 조건 재검토 시사. 알자지라 포로 송환 일정 불투명. AFP 국제사회 우려 표명. 포로 송환.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후 1시. 두 번째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발신 태국 국방부. 통신병이 읽었어요. 제목 휴전 합의 제3조 관련. 제3조. 포로 송환 조항이었습니다. 휴전 합의서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병이 계속 읽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양측은 합의 사항을 준수하며 조건 충족 시 포로를 송환한다. 저는 그 문장을 알고 있었어요. 태국 국방부는 12월 28일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함.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캄보디아 포로 18명의 송환 절차는 보류됨.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보류 기간은?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통신병이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협의 대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추후협의. 당시 회의록을 보면 그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2분 17초 동안 침묵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십시오. 외교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항의가 소용없다는 걸. 오후 3시. 아세안 의장국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정보참모가 읽었어요.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 외교부 성명. 양측은 휴전 합의문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대규모 군사활동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아세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규모 군사활동. 우리가 정찰이라고 부른 것을 그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후 4시. 미국 국무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양측의 휴전합의 준수를 촉구한다. 모든 도발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한다. 도발적 행위. 그 단어였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벽에는 포로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송환 대상 18명. 저는 그 명단을 봤어요. 첫 번째 이름. 병장 속 라타나, 제육보병연대, 2002년생. 2002년생. 23세였습니다. 두 번째 이름. 상병찬 소피, 제7보병연대, 2003년생. 18개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 세 번째 회의가 열렸어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합의문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작전참모가 말했습니다. 그건 태국의 판단입니다. 법무참모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만든 상황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론을 띄웠고, 한국 함정이 탐지했고, 태국이 판단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9일, 휴전 48시간째였습니다. 상황실은 조용했어요. 스크린에는 시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휴전 경과 시간 48시간, 남은 시간 24시간, 24시간. 하루였습니다. 당직 장교가 보고했어요. 캄보디아 측 공식 답변서가 태국에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드론 투입은 정찰 목적이었다. 우리 영공 내 활동이었다. 휴전 합의문 위반이 아니다. 같은 주장이었어요. 태국의 반응은 없습니다. 12월 30일 오전, 휴전 60시간째였습니다. 남은 시간 12시간. 회의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문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휴전 합의문, 태국 통보문, 포로 명단. 저는 포로 명단을 펼쳤습니다. 평균 연령은 23세였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억류 기간 평균 155일, 송환 예정일 12월 30일, 송환 조건 72시간 휴전 유지, 72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계산했어요. 정확히 3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 3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는 정찰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공이니까 문제없다고 믿었어요. 합의문에 금지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틀렸어요. 12월 30일 정오, 휴전 72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표시가 나타났어요. 휴전 경과 시간 72시간 00분, 남은 시간 0시간 00분. 0.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보고했어요. 태국군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우리 측은 없습니다. 휴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투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외교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태국 외교부 공식 입장. 통신병이 읽었어요. 휴전은 유지된다. 포로 송환 문제는 별도 협의 대상이다.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 미정. 그 단어가 상황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포로 명단을 다시 펼쳤어요. 병장 속 라타나, 상병찬 소피, 일병봉 소바스. 18개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72시간은 지났습니다.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태국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판단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회의실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프놈펜 하늘이 보였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온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18명은 여전히 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띄운 드론 250대 때문에, 한국이 탐지한 데이터 때문에, 태국이 내린 판단 때문에 72시간은 끝났지만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포로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회의실은 어두워졌습니다. 12월 30일 오전 9시, 상황실에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당직 장교가 문서를 읽었어요. 발신 태국 외교부, 수신 캄보디아 외교부, 제목 포로 송환 일정 통보. 일시 2025년 12월 31일 10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국제인도법 원칙에 따라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송환한다.
송환 일시 2025년 12월 31일 10시. 송환 장소 찬타부리 주바일린주 국경검문소. 10시.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당시 국방부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휴전 시작 2025년 12월 27일 1200시. 72시간 종료 2025년 12월 30일 1200시. 실제 송환 2025년 12월 31일 10시. 72시간은 12월 30일 정오에 끝났어요. 외교부에서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포로 18명이 국경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원 무사합니까? 네. 부상자 없습니다. 오전 11시. 두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18명이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파일린시로 이동 중입니다. 당시 외교부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포로 18명, 12월 31일 오전 10시 송환. 송환 장소 찬타부리 주바일린주 국경검문소. 전원 건강 상태 양호. 국제적 십자위원회 참관. 정오. 세 번째 보고였습니다. 18명이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18명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후 1시. 저는 국방부 문서 보관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드론 사건 최종 보고서.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시 2025년 12월 28일 0600시부터 0700시. 투입 드론 총 250대. 구성 군용 16대. 상업용 234대. 위치 캄보디아 영공 내. 국경선 5km. 탐지 경위. 저는 다음 페이지를 읽었어요. 최초 탐지 영호 45시. 탐지 주체 한국해군 대구급 호위함. 탐지 위치 타이만 해상. 캄보디아 국경 기준 150km. 제공 데이터 항적 좌표. 고도 정보. 이동 방향. 탐지 시각. 교차 검증 영유경영시. 검증 주체 태국 방공 레이더 6기. 검증 결과 한국 제공 데이터와 일치. 공식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역할 레이더 탐지 및 데이터 제공. 판단 없음. 평가 없음. 발언 없음. 한국은 데이터만 제공했어요. 판단은 태국이 내렸습니다. 저는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태국 국방부 최종 입장. 12월 28일 발생한 대규모 무인기 활동은 휴전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됨. 판단 근거. 첫째, 한국 해군 함정 레이더 데이터. 둘째, 태국 자체 방공 레이더 데이터. 셋째, 교차 검증 결과 일치. 결론 휴전 조건 불충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었어요. 오후 2시. 저는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 운용 분석.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장비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함정 대구급 호위함. 레이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탐지 거리 200km. 동시 추적 250개 이상. 250개. 우리가 띄운 드론 수와 정확히 같았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한국 태국 방산협력 현황. 수출 품목 TOCTH 고등훈련기. KGGB 유도폭탄. 호위함 기술. 거래 규모 수조 원. 협력 기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문서를 펼쳤어요. 태국군 무기 체계 분석. KGGB 유도폭탄. 사거리 100km. 명중률 95% 이상. 운용 항공기 TOCTH F-16. TOCTH 고등훈련기. 총 보유 14대. 12월 7일부터 26일까지 출격 횟수 93회. 대구급 호위함 기술. 탐지 거리 200km. 동시 추적 250개 이상. 그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군 자료를 펼쳤어요. KS-1C 대공미사일. 사거리 50km. 보유 수량 24기. 방공 레이더. 최대 탐지 거리 80km. 50km와 100km. 80km와 200km. 그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맞기만 하고 때릴 수 없었어요. 우리는 탐지만 하고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분석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대공방어망 사거리 50km. 태국 공격 능력 사거리 100km. 격차 50km. 캄보디아 레이더 탐지거리 80km. 한국 제공 레이더 탐지거리 200km. 격차 120km. 그 격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마지막 문서를 펼쳤어요. 국제 언론 보도 분석.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63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처음 표현은 이랬어요.
대규모 도발, 휴전 위반 가능성, 군사적 긴장 고조. 12월 31일 이후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포로 송환 완료, 휴전 유지, 평화적 해결.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태국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기록됐습니다. 저는 문서들을 덮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어요. 스크린에는 최종 통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휴전 합의 2025년 12월 27일, 조건 72시간 유지 시 포로 18명 송환. 드론 투입 2025년 12월 28일, 250대. 한국 함정 탐지 영호 45시, 15분 전. 태국 판단 휴전 조건 불충족. 포로 송환 2025년 12월 31일, 72시간 종료 후.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72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250대. 우리는 그 드론을 띄웠어요. 15분. 한국은 그만큼 먼저 탐지했습니다. 50km.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거리였어요. 18명. 결국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계산한 대로가 아니었어요. 오후 5시.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의록이 있었어요. 12월 27일 밤. 드론 투입을 결정한 회의. 투표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찬성 7명, 반대 1명. 반대 1명은 저였습니다. 저는 그때 말했어요. 정찰이라도 위험합니다. 72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공입니다. 정찰은 권리입니다. 합의문에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회의록을 덮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창밖을 봤어요. 프놈펜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18명이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72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는 72시간을 견디지 못했어요. 우리는 정찰이라고 믿었습니다. 태국은 도발이라고 판단했어요. 우리는 영공 주권을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침묵했어요. 오후 7시. 저는 책상 위의 문서들을 다시 봤습니다. 250대의 드론, 18명의 포로, 72시간, 그리고 한국 함정이 제공한 데이터, 15분 먼저 탐지한 시간, 200km 탐지 거리, 250개 동시 추적 능력, 태국이 내린 판단. 우리는 태국의 힘을 계산했어요. F-16 28대, 그리펜 11대, TO-10TH 14대. 우리는 우리 힘을 계산했습니다. KS-1C 24기, 방공 레이더 6기. 하지만 우리는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한국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태국이 무엇을 받았는지, 그 데이터가 어떻게 쓰일지. 그것들이 변수였습니다. 우리는 전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72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계산하지 못했어요. 저는 상황실 불을 껐습니다. 국방부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을 뿐이었다.